안녕하세요. AI 반도체에서 클라우드까지 옵저버빌리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노그리드의 김바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에서 옵저버빌리티로 이제 변화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반도체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발전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순후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프라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모니터링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션에서도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AI 서비스가 최근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AI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서빙이나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됐고, 그것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성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AI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GPU뿐만이 아니라 이제 NPU 등 이제 AI를 이제 돌리고 또 학습하거나 아니면 추론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들이 개발이 되면은 그 하드웨어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필요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환경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그 특정 시스템만 보거나 하드웨어만 보거나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스템 규모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확인이 또 필요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GPU를 이제 보게 되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단순히 잘 돌고 있는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이제 인프라의 종류도 이제 다양해지고,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혹은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제 복잡성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하거나 아니면 퍼블릭을 활용해서 구성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들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온프레미스, 퍼블릭, 그다음에 엣지로 확장이 되고, 향후에는 또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기에 작성되어 있진 않지만 나중에 온 디바이스까지 이제 계속 시스템들이 확장이 되는데, 그 확장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디서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시스템이 서비스 레벨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에 이 시스템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이 점점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이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결국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하나하나 추적해 가거나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 분석하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옵저버빌리티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서 이제 옵저버빌리티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시스템의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한 지표 혹은 CPU의 사용률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알람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알려줘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다라고 보시면은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여러 공간에서 이제 수집이 되겠죠. 시스템 매트릭부터 이제 뭐 로그도 수집이 되고 네트워크에 대한 추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이제 정보들 그리고 다양하게 수집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옵저빌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이제 느려졌다라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디가 병목인지 혹은 어느 레벨에서 느려진 것인지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상 환경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가상 환경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AI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AI 가속기 하드웨어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물리 서버나 OS 커널 레벨에서의 뭔가 장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이것들을 사용자가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옵저빌리티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옵저빌리티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에서 이제 옵저빌리티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이제 정보를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모니터링 시대를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 로그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가 이제 파악을 해서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주로 이제 전통적인 모니터링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활발해지면서 이것과 관련된 수집하는 기술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수집하는 매트릭들,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클러스터 단위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컨테이너나 파드,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클러스터 단위에서 어떻게 문제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관점으로도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GPU 모니터링, 그러니까 AI나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GPU에 대한 모니터링도 많이 요구 사항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GPU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익스퍼트라든지 그런 SDK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GPU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GPU 사용률, 메모리, 온도, 전력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걸로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늘어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합이 되면서 하드웨어 레벨 혹은 AI 반도체 레벨에서도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옵저빌리티가 이제 또 대두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모니터링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림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은 시스템이 점점씩 복잡해지고 서비스도 예전에 이제 모넬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식으로 되게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서비스가 이제 어느 레벨에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장애가 발생했다면 점점씩 장애 포인트들이 되게 다양화돼 있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옵저빌리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수집한 정보들에서 그런 장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옵저빌리티 쪽 관련돼서 결국에는 최근에는 또 NPU나 혹은 뭐 구글에서는 뭐 TPU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AI 반도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AI 반도체들도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AI 워크로드들도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워크로드들에 대해서도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제공을 해야 전반적으로 그런 AI 서비스를 위한 이제 옵저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관련된 옵저빌리티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이런 표에 정의된 것과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 모니터링에서 이제 옵저빌리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환이 되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모니터링 또 단계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자원 사용률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CPU가 문제인가, 서버가 문제인가, 디스크가 차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타입도 이것과 관련된 모니터링 매트릭이라든지 사용자가 정의한 그런 인계치 설정, 이런 것들에 위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발전하면서 그 언제 문제가 발생한가, 그 다음에 GPU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수집이 되면서 리소스가 이제 부족하지 않은가, 추가적으로 로그를 수집을 해가지고 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하면서 로그 어느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장애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단계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옵저빌리티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싶어하고, 좀 더 어느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저빌리티가 발전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AI가 또 계속 접목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또 늘어나서 어디 부분에서 이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가, 서비스가 이제 수행된다면, 혹은 AI가 구동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되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자원 사용률에 대한 패턴이 있다면은 향후에 예측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AI를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까지 나가겠다라는 거가 이제 AI 옵저빌리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클라우드 옵저빌리티 아키텍처를 이제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먼저 전형적인 GPU 모니터링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해놓고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프로메테우스를 세팅해놓고 뭐 그라파나로 대시보드를 이제 구성을 하고, 또 GPU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한다 하면은 엔비디아의 GPU 익스포터를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GPU에 대한 사용률이나 메모리나 온도,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AI 쪽 관련돼서 뭐 GPU 정보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어느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원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가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GPU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단위 아키텍처 정보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운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은 되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근데 특정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는 사용자가 계속 일일이 하나씩 어느 서비스에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직접 접근해서 로그를 확인해보고, 혹은 시스템에 접근해서 로그를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PU 사용량이 이제 90%인데 서비스가 계속 느리다 하면은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병목이 발생해서 GPU 사용량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하나씩 접속을 하면서 사항들을 파악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GPU 말고도 이제 NPU 혹은 AI 관련된 반도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도 각자 또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결국에는 사용자가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는데, 또 GPU에 대한 모니터링 특성이 또 따로 있고, 또 NPU나 다른 반도체별로 또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이제 매트릭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개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개입을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고 관리하고 옵저빌리티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모니터링을 이제 위해서 향후에 옵저버빌리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정보 수집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먼저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를 이제 많이 호환되는 것들을 먼저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OS,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레벨까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프로메테우스나 로키나 플런트 비트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하고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지원하는 모니터링 항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이나 프리오사 AI나 아니면 엔비디아 뭐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들도 저희가 AI 반도체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수집을 하고 향후에 옵저버빌리티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도 같이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이 운영하는데 결국에는 GPU나 아니면 NPU나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소비가 되게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소비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전력에 대한 정보도 모니터링에서 수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들로 많이 또 수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케플러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IPMI에서도 이제 보드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력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보들도 같이 수집을 해야 그 왼쪽에 있는 기존의 그런 아키텍처 또 그림과 같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정보들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종의 그런 반도체들도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결과적으로는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분석하는 것 기법들이 또 AI랑 이제 접목이 많이 되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이 그 시스템 저장소에 그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로그나 이런 트레이싱 관련된 데이터들도 결과적으로 이런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AI 쪽 관련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 징후에 대한 감지라든지 혹은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원인을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리포팅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장애 상황이나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력들을 관리하고 그런 이력들을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분석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로그나 트레이싱 저장소에 데이터들이 많이 또 쌓여 있고 관련돼서 처리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만약에 DB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DB에 검색을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와 연계를 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AI 쪽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AI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구성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와 연계해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 레벨부터 뭐 노드 레벨,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러스터,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레벨까지 다양하게 레벨들이 동작하고 있는데 그런 각 서비스 레벨에서 혹은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 특정 서비스가 어느 데이터고 어느 하드웨어에 연관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정보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전력이나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수집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그런 모니터링 도구나 플랫폼에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짓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정의를 하고, 디바이스 아이디부터 그다음에 노드에 대한 정보들, 짭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 간단한 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은, 특정 이제 MPU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어느 특정 순간의 응답 시간에 대한 지연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특정 장애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만,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표들이 있죠. 이제 이런 지표들을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이 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면서 얘도 연관돼 있구나, 혹은 노드 사용량이 증가했구나, 뭐 레이턴시가 증가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연관되는 정보도 하나씩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보고 싶은 것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면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레이턴시가 증가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게 어느 시점이냐를 따졌을 때 어떤 특정 작업이 던져졌을 때다라고 이제 관련된 정보가 같이 있다면은, 그런 정보를 같이 활용해서 그 작업이 들어왔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온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스로틀링이 발생해서 그것과 같이 떠있던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가서 이제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그 연관관계까지 이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런 AI 반도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보를 잘 추적하면서 관리를 해갈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옵저버빌리티 필요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I 관련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제 소집하고 이제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서비스가 느려진 원인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간략하게 시나리오를 지었는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연관져지고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이제 MPU 같은 벤더들의 SDK나 드라이버를 통해서 정보들을 같이 수집을 하게 되고, 노드 서버 단위에서도 IPMI나 관련된 전력 도구 수집 도구로 이제 노드나 렉 단위로도 전력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나 온도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게 돼서 수집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MPU에서 수집되는 정보들, 그다음 아이디 값들을 정의를 해놓고, 그것이 어느 노드에 떠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매트릭들을 정의를 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가 이제 돌고 있다면은 서비스에 대한 돌고 있는 그런 데 정보들, 그다음에 모델 관련돼서도 만약에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다면은 그 정보들,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적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다 수집을 해서 태깅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어느 물리 서버에 어느 렉에 그다음 떠 있고, 그 떠 있는 시스템이 어느 가상머신인지 어느 컨테이너인지 짭 단위로 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 관계들을 이제 태깅하고 만들기 위해서 일단 관련된 라벨을 적용하거나 태깅을 적용하는 그런 정교화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옵저버빌리티 레벨에서 수집하면서 그 수집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각각에서 수집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연관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이전의 시나리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영향을 주는 다른 상관관계들을 같이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탐지하는데 되게 좋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뭐 MPU나 노드 이제 모델에 대한 조합들을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합을 또 찾아서 향후에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 적용을 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조합은 조금 영향이 많이 가는 조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향후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I 반도체 업저빌리티에 대한 확장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업저빌리티로 제공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성능 최적화,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최적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최적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습에 대해서 최적으로 이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또 새로운 작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전력 및 연료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로틀링 시나리오에서도 그런 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전력을 절감하는 방향들 고려할 수가 있고요. 비용 최적화는 이제 운영하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좀 비용이 절감될 것인지 아니면은 성능은 거의 90%나 95%를 유지하면서 좀 더 저전력으로 운영하거나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는 기존의 단일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고려했던 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엣지나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멀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에서도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그런 것들 수집하고 분석해서 향후에 이런 것 활용을 해서 최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AI 반도체에서 클라우드까지 하나의 그런 관측할 수 있는 옵저빌리티 포인트를 이제 만들 수 있으면은 성능이나 전력이나 비용 품질 이런 것들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클라우드에서 옵저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앞쪽에도 그 Q&A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분 정도 Q&A를 진행하도록.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GPU나 NPU, 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신호 체계 뭐 이런 부분들의 성능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에이전트를 이제 주행하는 차량이나 모빌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연관해서 분석을 해야 좀 더 장기적인 관점 또 효과적인 운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접근 연구나 혹시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렸던 발표했던 내용들은 주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그다음에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에서 위주로 이제 많이 설명드렸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AI 에이전트 혹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구동이 됐을 때 이제 운영하는 그 퍼포먼스 혹은 초당 발생하는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실제 서비스 단에서 같이 수집을 해야 이제 전반적으로 실제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이제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이제 정보를 같이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초점이 약간 하드웨어나 인프라 가상 머신, 컨테이너 이런 레벨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고려를 해가지고 향후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제 모니터링이나 업저빌리티 아키텍처에서 반영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옵저빌리티 전반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 김바울 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